지금 원래 사회를 내가 볼 게 아니고 나는 경과 보고만 하고 진행을 봐주실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 여기도 일을 하고 서울에도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두 군데를 뛰다 보니 오늘 또 그쪽에서 일이 잡혀서 부득이 빠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회까지 내가 보게 돼가지고 좀 뒤죽박죽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일단 지금부터 형제복전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3차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과 보고 드릴게요. 일단 형제복전 피해자들 단체 최초로 우리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데 다들 하시는 말들이 너희들 그 소송에서 그 먼저 번에 결정난 거 5,900만 원 그것도 이의제기 들어와서 찌그러졌으니 이제 그거 많이 받아봐야 그 돈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말들을 하고 연락들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5,900만 원은 제발 좀 잊어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뭐 국가 측에서 화해 공고를 통해 가지고 뭐 합의하자 이랬을 때 5,900만 원이 예전에 합의됐던 건데 이걸로 합의하자 안 하죠. 그때는 우리가 이거 진앙의 결정문이 안 나온 상태고 우리가 뭔가를 입증해야 될 부분이 사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앙의 이 결정문이 언제 나올지 기약조차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이라도 다들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전에 제가 동의를 받았었죠.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양보하면 되겠냐? 6천만 원 1년 기준. 그래서 뭐 진행하다가 두 배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다가 결국 2.7 최저임금의 2.7배로 합의했던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유야 어찌됐든 뭐 이의 제기함으로 해서 없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패소한 게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냥 소송을 진행 중인 거예요. 정식 재판.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1년 기준 청구 금액이 5,900만 원이 아니에요. 1년 기준 청구 금액이 2억이에요. 간혹 가다가 누군가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2억을 청구를 하면 그 마땅한 근거를 뭘 두고 2억을 청구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쉽게 나오던데 뭐 형사보상법 이거 뭐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형사보상법상으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금이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최저임금의 5배 계산해보니까 1억 1천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1년 기준으로. 또 그거가 있고 창훈이가 예전에 나한테 그거 말해준 바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구치소에 과밀 수용됐다고 과밀 수용 시켜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일주일이 있었는데 150만 원 받았더라고요. 결국 그걸로 대입시켜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럼 그것만 해도 1억 9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2억 원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 주장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 혹시 더 추가로 좀 더 하고 싶은데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결정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들 이제 변호사님들은 이 정도도 다 인정받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다들 많아서
그건 그냥 변호사님들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요. 그거 이 소송 부분에 대한 거 더 자세한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 변호사님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펌이 조그만 사실 덩치가 좀 작았었는데 네 군데가 합쳐가지고 승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좀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그 박민성 의원이 의료비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그때 발의해가지고 현재 부산시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1인당 500만 원씩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 개뿔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1인당 500만 원. 디스크 수술 20명도 못 받습니다. 이거 이빨 임플란트 20명도 못 받습니다. 예산이 1억밖에 안 됩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인데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몇백 명 모아놓고 거기다 닭 한 마리 던져놓고 서로 뜯어먹으라는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먼저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 싸워서 얻어내야 될 게 좀 더 많이 남았고요. 이 과정에서 이 의료비 조례를 만들어낼 때 그 과정에서도 박민성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박민성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꾸만 뭐 형제복층 피해자를 위해서 자기가 뭘 많이 한 것처럼 자꾸만 떠들어서 페이스북에 떠들길래 많이 못마땅해가지고 형제복층 피해자들 좀 덜 먹이지 말라고 우리 위해서 도대체 뭘 했기에 자꾸만 선거 때마다 써먹냐고 그랬더니 댓글로 뭐라 자기가 뭐 활동했던 바 전체를 그렇게 폄하하지 말라고 막 하길래 글로 쓰기 답답해갖고 전화 걸어서 이제 좀 따졌습니다. 내가 아는 박민성은 피해자들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밖에 아는 게 없는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때가 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임기가 한 달은 남았으니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제가 그만두기 전에 의료비 지원 조례는 꼭 통과를 시켜놓고 그만두겠다.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여기 따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페이스북에 댓글 나쁘게 다룬 거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이제 통화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말 듣고 이제 됐구나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부산을 내려가서 우리 부산에 계시는 차옥경에 있는 우리 집행위원이신데 그분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다. 이 더 자세한 그러니까 거꾸로 따지면 시행령이죠. 그 상세한 내역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새로 당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 얘기다. 더 일찍 발의 못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로 인사하고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부산협의회에서도 우연찮게 서로 합이 잘 맞았어요. 서로 짠 건 아닌데 제가 박민성 의원을 닥달하고 있을 때 부산협의회에서는 부산시장을 만나고 부산시 의장을 만나고 하면서 미리 협조를 다 구했더라고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상세 규정에서 뭐 기초수급자는 의료비 지원받고 있으니까 의료급여 지원받으니까 뭐 제외하고 뭐 재산 기준이 뭐 어쩌면 제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 헛수고가 되니까 결국은 그런 걸 미연에 다 방지하게끔 부산협의회에서도 협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서로 짠 건 아닌데 합의 잘 맞았던 거죠. 우연찮게. 그리고 지난 6월에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우리 집행부 지금 오늘 코로나 걸려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정연웅님하고 하상우 그리고 백이열 형님 백이열 형님이랑 연생모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위원장을 만났고 위원장 앞에서 그 조사팀 인력 보충 그리고 7월 중에 조사 결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결국 그거는 지켜지진 않았고 조사팀은 인력 보충은 그때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그 보충이 돼가지고 2명 더 올라가서 결국 8월 달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 또 그것도 좀 전 불만이 많았는데 3개 단체에서 각 3명만 참석하게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 3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같이 가서 밖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봅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 그 1차 조사결정서 수령을 하면서 그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 때 그래도 기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한 30명 정도, 최소한 20명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참 치사한 그 수작질들이 있었어요. 그거 못하게 하라고 기자회견. 어떤 한 단체의 대표가 진화희 사무처장한테 연락을 해서 정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라. 직접 와서 받도록 하는 거 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안 했고 그 기자회견 추진을 부산협의회에서 추진을 했으니 많이 황당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어쨌든 법적으로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직접 와서 수령도 가능하게끔 진화위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위 사무처장이 진화위 팀장한테 그렇게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팀장이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조사결정문에 배포하는 거는 조사팀의 권한이다. 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그 앞에서 직접 찾아가서 받아서 기자회견이 무탈하게 진행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지껏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던 것 중에 제일 홈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가 구술 작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했는데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그건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또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고 추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각 지자체별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저 의료비 지원 저거에 그 우리가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데 이 조례를 빨리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 군데에서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한 군데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자체로 그 조례를 가져가서 또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그런 게 한 서너 군데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무부에서도 결국 시행령으로 그걸 우리를 대상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도 좀 여기 시청에 좀 높은 사람을 좀 알고 있었고 해서 찾아가서 두 차례 찾아가서 사전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온 답변이에요. 이게 답변이 참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한 이유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광주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이 결정서를 읽어보다가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책 210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대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국가로부터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결론은 그 공문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 답변서가. 이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돌려서 한번 보여드려. 예. 내가 돌려서 한 번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예. 안 그리고-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또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현재 이 지역에 새로운 시민단체가 하나 구성이 됐고 규모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작지는 않아 보이고 거기에 그 시민단체에서 형제복지원 지원 분과를 설립할 예정이고 현재 그 사업을 1호 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현재 제가 참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인준을 좀 받을게요. 여기 이사직에 되게 되면 월 회비가 5만 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기초소득자고 저도 이 5만 원을 그 공금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래요. 이제 경과보고는 이렇게 제가 됐고 그런 설명을 저도 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저희 네, 감사합니다. 거고요. 저는 부모부인 승경 안창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 계신 협회 통해서 저희 로펌에서 이제 최초로 지금 배상 청구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법원에 2건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왜 아직 조금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좀 더 걸린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그 조정 절차라고 해가지고 속상하는 그걸로 갔다가 거기서 결렬되고 다시 소송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거의 한 7, 8개월을 소송이 스탑된 상태라서 아직은 이제 소송이 시간은 오래 됐지만 다시 초기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사실상 너무 이런 소송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1년에 2억 불을 아까 말한 이런 거나 그리고 뭐 재심사건 이런 국가배상을 좀 참조해서, 왜냐면 모든 소송이라는 게 저희가 어차피 이게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이게 산수식으로 딱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좀 해서 최대한 좀 넉넉히 해야지 그나마 인정되는 속도를 하기가 조금 넉넉히 하는 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최초 하니까 저희는 무슨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본 거고, 다만 이제 그 부산 쪽에서 하는 그 법무법의 다른 법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대한민국 측이랑 머리를 맞대고 산정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두 번째 그 다른 펌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그 조정안을 기준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우선 지금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2억 불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도 제가 어느 정도 인용될지 정말 감이 안 잡혀요. 우선은 최대한 저희는 인용을 시켜드리고 그게 저희의 결과니까 우선은 좀 넉넉히 한 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인용되면은 뭐 너무 좋겠지만 그거 좀 비현실적인 면도 있는데 우선은 최대한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 액수까지 최초로 들어가지는 않고 뭐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들어간 다음에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에서 이제 판결이 거기가 당연히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기준대로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액수는 아니게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국가배상 소송이잖아요. 이게 그냥 사실상 뭐 우리가 이런 뭐 진화의 보고서라든지 각자 갖고 계신 뭐 복지카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심사를 하면은 그게 뭐 심사를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뭐 이게 배상금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에요. 그냥 완전히 수평적인 위치에서 정부더라도 그냥 우리의 상대방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이지만.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 왜냐면 저희가 계속 지금 좋은 시그널은 나오고 진화에도 지금 그거 나오는데 알맹이가 없잖아요. 배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정부 측이나 국회 측에서도 아무런 이게 진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뛰어드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측에 뭐 예산이 배정돼 있고 법에서 주는 게 아니라 판단으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소송 원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원고를 원래 돈을 소송을 싸움을 거는 쪽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 입증이 녹록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재판부가 3개였는데 하나 재판부를 저희가 재판을 받아봤더니만 너무 재판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비춰가지고 거기는 지금 무슨 딴 데로 옮겼어요. 왜냐면 이게 첫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진짜 최대한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소송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좀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아니 현재국정이 이렇게 비상상보도 나오고 진화에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다 이거 근현대사에 이런 아픈 피해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어떻게 소송에서 질 수가 있냐, 뭐 증거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엄격히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 좋은 시그널이 많지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준비를 하고 판결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화의 보고서가 사실상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진화의 보고서까지 나오기도 전에 그냥 판결이 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증거 있으신 분들만 또 소송에 참여한 거니까 요 정도 증거로 그냥 결판을 볼까 이렇게도 좀 했는데, 어차피 이제 그게 소송이 늦어지면서 이제 진화의 보고가 맞물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진화의 보고서 받으신 분들이
더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까지는 소송에서 그 외 자료도 당연히 내고 진술을 내겠지만 그 진화의 보고서가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것도 좀 확실히 기관이 그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것까지는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도 지금 사설 로펌을 샀고요. 소멸시효부터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어떻게 증명하냐. 그리고 거기 그 사태는 알겠는데 그 개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것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청구 금액도 당연히 너무 많다고 해서 A부터 Z까지 우선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송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소송의 또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좀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답답해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대한 좀 뭐랄까 안전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판결을 받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진화의 보고서는 좀 이제 계속 우리 이쪽 피해자분들 쪽에서도 이제 푸시를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이 좀 하기는 어려워요. 직접 피해자들 푸시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소송 걸어놓고 그 나온 대로 딱 증거해가지고 판결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쪽은 지금 이제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소송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진행이 아무래도 처음으로 제기된 거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진행이 다른 건보다는 저희는 처음으로 조정까지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좀 진척이 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 협회 소속 사람 분들이시잖아요. 피해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협회랑 저희랑 이제 저희 펌이랑 여기 뭐 집행부 통해서 계약을 한 건인데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 선택해 주신 거고 이게 사건이 저희도 그냥 일반 뭐 선행여받고 하는 민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케이스가. 그래서 굉장히 뭐 우리 변호사분들도 다 이게 책임감 갖고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건을 또 이렇게 제시하시는 대로 저희는 다 좀 협조를 해드리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 워낙 협상력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아까 나눠드린 약정서를 보면은 그 다른 협회에서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다른 로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보다 우선 금전적인 면에서도 이게 여기가 더 이제 유리하세요. 우리 쪽이 계약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몇 개 펌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협회를 통해서 국가에서 어쨌든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이 협회를 통해서 저희 펌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신 조건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약정 내용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저희 펌에서 지금 변호사분이 8명 정도 소속돼 계신데 다 관여를 하고 계세요. 주도적으로 하는 건 저랑 다른 변호사님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건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펌에서 이게 맡은 것 자체를 되게 저희는 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성과를 내기 위해 저희도 저희 자본도 투입했잖아요. 하나만 말이에요. 저희도 결과 안 나는 건 저희야 뭐 너무 안타깝고 명예도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있고 선생님들 볼몇명 있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좀 사건을 앞으로도 더 추가하시는 것도 그렇게 좀 저희가 그런 태도로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이것도 말씀드린 자료일 뿐이지만 이 자료를 인정을 안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제 저희가 뭐 어디서 확보할 자료도 없잖아요. 증거도 없고. 또 이유 보정인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제가 저 진해 쪽이랑 좀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옆에 결정이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네모 꺾는 네모.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나이에서도 피해자 주장하시는 조사를 해보면 뭔가 좀 애매하거나 더블 체크를 해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은 그 결정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은 결정 난 분들만 이게 해서 그렇지 지금 거기서도 체크를 해봤을 때
검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까지 모호한 사람들 지금 되게 보류가 돼 있어요. 그거를 결정을 그러니까 그 받으신 분들은 잘 검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소송의 의미한 개요를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펌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관련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지금 소송의 현황 지금 사실상 좋은 시그널은 많은데 우리는 하여튼 계속 아까 저희 부품에서는 계속 그래도 불다리로 두들겨볼 보느라고 최대한 좀 신중하게 이거를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예. 질문 하나. 예. 그러면 세 명이 지금 돼 있는 소송 있잖아요. 세 명이서 소송인 거. 그거 이제 합쳐졌어요. 합쳐졌어요. 네. 제가 보니까 서류 보니까 그냥 뭐 합쳐졌다는 결론까지는 안 나와 있어갖고 한국말 하더라고요. 합쳐졌어요. 합쳐졌어요. 네. 그러면 그럼 네. 16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느 비로 큰 그쪽으로 쟁걸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재판이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좀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기일이 안 나오고. 그게 재판부에서 기일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네. 내부적인 거고 어떤 작용으로 안 잡는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잡히는 대로 잡히는 재판 날짜가 잡혀야지 그거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상 이제 합쳐졌는데 제대로 된 첫 기일이 아직 안 잡힌 상태죠. 어떤 이유에서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저희는 어차피 진화의 보고서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급하게 달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우리 이제 오신 분들은 거기서 고생을 하실 건데, 네. 저는 이제 아버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기나이를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네들 더 세밀하게 이제 알아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그건 또 이 소송을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그게 뭐 아버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뭐 금액을 따지는 게 좀 그렇지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 근데 이게 소송 들어갈 때 돌아가신 분도 그분이 증거가 있고 뭐 진화의 보고서가 있으면은 어차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 상속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청구 자체는 어떻게 보면 파이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게 행정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제 청구 금액이 만약 정해져 있으면 그 상속인들 나눠서 같이 청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게 사망자는 조금 그 액수는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는 이제 내일 어차피 변호사님이 이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망자에 대한 그 네.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러면 얼마 정도에 대한 그게 정부에 신청을 하는지. 그 액수는 저희가 고려해. 예. 아니 그건 제해진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직. 저희가 지금 사망자는 아직까지 저 어떻게 해요? 정인석이라서 증언도 그리고 필요하면은 저희가 소환을 하신 거에 안 그래도 저희 그 박준영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 소개로 해가지고 저한테 계신데 그거 같이 그런 거 아이디어로 어차피 소송이 계속 보고가 진행될 때는 그렇게 증인 신문 사실상 인사권의 당사자 증인 신문은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사건은 이제 아무래도 생동감 있게 진술을 하고 이런 게 좀 재판부에서 하면 어필이 되니까 그건 필요하면 이제 좀 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 신문. 그 진화이 사무처장도 정인으로 신청하면 자기가 정인으로 나오겠다고. 근데 진아이 쪽이랑 저 실무진이랑 저희도 얘기를 여기 접촉 많이 하시면 해봤는데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 이 국가배당 소송에서 이 승소를 하기를 굉장히 진짜로 그거를 원하는 모든 그 협회 그 기관 자체가 그래서 그걸 모아주는 그런 게 베이스로 깔려져 있더라고요. 광주 바른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체인데 주로 광주시 안에 현안들을 이제 그 현안들 위한 시민단체인데 이 안에 형제복지원 지원 분과를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1호 사업으로 채택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사업부를 또 구성을 할 거예요. 거기 현재 의장님이신 정수영 의장님. 우리 감사를 맡아주신 김종윤 선생님. 선생님들 너무 오늘 뵙고 참 가슴 뭉클하고 죄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을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받으시면서 그 후에 아무런 그 보상이나 배상,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셨는데 아무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광주 바른참여연대를 발족하면서 이향직 대표님이 그동안에 선생님들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 어떤 것이든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라면 단체가 함께 나서서 그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왔으니까 앞으로 지역에서 조례 혹은 그 법 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이것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무자비한 폭행에서 많은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이 말도 못하게 나빠져 있고 정말 수명이 단축될 정도의 그 고통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것을 또 체계적으로 해나갈 이런 그 사무실이나 행정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께도 제가 그 자문을 부탁드렸는데요. 아마도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국가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서명 운동을 좀 벌려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시의회라든지 시청에 그 요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선생님들께도 서명을 제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아픈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찾게 되시기를 함께 힘 모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동안에 남에게 나 이런 피해자요 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혹시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단체로 뭉쳤을 때는 국가에서도 또 다른 어떤 그 무리들에게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소송을 진행할 때라든지 또는 그 배우상을 진행할 때라든지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았다고 해서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이런 태도 누구든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끈을 서로 놓지 않아야 함께 다 같이 밝은 날을 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복지원 피해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